자, 어제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는데 4월 임시국회 왜 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빈손국회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였습니다. 어제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를 못하면서 다른 법안들 모두 한꺼번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광희 앵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뉴스 보시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본회의가 이렇게 파행되면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외에도 다른 민생 법안들도 무산됐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네,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한 보완책을 담고 있죠. 연말정산 추가 환급 법안은 근로소득자 600여만 명에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보류됐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되면서 보육 현장 혼란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시켜서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역시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죠. 당초 여야는 이들 법안을 포함해서 109개 안건을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대법관 임명 동의안 말고는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해서 이번 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11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소집하자 이렇게 요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4월 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앞서 저희가 계속 언급했다시피 정치권이 잃어버린 신뢰, 바로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과연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어떻습니까? 후속 임시국회가 원포인트로 열릴까요? 아니면 다시 열릴까요? 일단 두세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어느 날을 잡아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 거고요. 전제가 있겠죠. 일단은 여야 대표 모두 협상을 통해서 의사 일정을 잡겠다 이렇게 말을 할 거고요. 또 하나 오늘 오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 지도부가 결정이 되죠. 5명이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분이 원내대표로 결정됐다냐 성향에 따라서 강경파냐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냐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일부 의원들이 나오는데 너무 지금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라리 6월 국회를 열어서 그때 논의를 하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식차가 너무 크거든요.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자. 그래서 6월 국회에 차라리 처리하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사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여야 신뢰 회복부터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궁금한 거는 어제 이제 109개 안건을 전혀 처리를 하지 못했는데 이거부터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나중에 처리를 해도 되는데 왜 순서를 이렇게 뒤바꿔 놔서 급한 민생법안들 처리를 안 한 건가요? 어제 일부 말씀드렸지만 본회의 안건 처리를 할 때 이제 법사에서 매번 한 100여 건 이상이 되거든요. 이걸 이제 의사 일정 순서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을 보면인데 아무래도 이게 여야 모두 이 부분이 가장 부담이 컸겠죠. 컸으니까 이거 우선적인 거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박상호 대법관 후보 처리안이라 했는데 어제 그거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앞부분이 처리를 못하니까 의사일정 순서가 법안 안건 처리 순서가 있다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나머지는 다 밀리고 본회의가 밤 10시쯤에 해산되니까 법안 처리 순서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여야 원내 지도부가 결정을 해서 국회 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 전문위원회 이런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인 이유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를 먼저 하자고 전략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어제 국회에서는 사실은 민생 법안은 별로 안정에는 없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일단 과거에도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해서 논의가 되는 논쟁의 대상이 된 법안에 대한 어떤 정쟁의 도구로 삼았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의도도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고요. 결국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 논쟁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생 법안은 먼저 처리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안 얘기가 나왔을 때 여당에서 조금 속도를 냈던 건 우윤근 원내대표의 임기도 좀 고려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새로운
새로운 야당 원내대표가 나올 텐데 좀 이런 것도 변수가 될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5명인데 최재성 의원, 김동철 의원, 서른 의원,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 이종걸 의원이 5명인데 각자 성향이 좀 차이가 있죠. 그 잠깐 설명을 들으면 최재성 의원은 대변을 4변씩이나 지낸 그 이제 달변가 스타일이고 김동철 의원은 본인이 호남철이다, 호동철이다 이런 스스로 별명을 지어갖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역구인 광주 지역구의 호남 고속철을 위해서 하루 서너 시간 걸리는 걸 몇 번씩 마다하지도 않고 다닌다. 그리고 서른 의원은 동교동계 막내로서 지금 당내 다른 계파들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과거 국회 출입할 때 보면은 뒤에서 막구 조정을 잘합니다. 그래서 잘 문제가 안 풀면 조정식한테 가서 조정해봐라 이런 농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종걸 의원은 뭐 4번째 출마를 하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2시부터 야당 원내대표 그 투표가 있는데 누가 될지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 5명을 대화파,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화파, 강성 어느 쪽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5명을. 양쪽을 다 양쪽 성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예. 뭐 상당히 정치적으로 뭐 되게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5명 중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당과 협상 과정에서 굴곡이 있을지 순탄하게 진행될지 그 변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